안녕하세요. 차린이들의 차 생활을 돕는 생각을 마시는 차짜리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차다 시리즈의 첫 번째 편입니다. 이번 영상은 차란 무엇인가에 대한 영상인데요. 차라는 범주가 있으며 얘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그리고 이 경계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안에서의 또 경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이번 시리즈 전체의 주제인데요. 특히 이 큰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차는 차인가? 이런 논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차의 이 경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항상 이 논쟁이 생각이 나요. 콩나물 차는 차인가? 놀랍게도 콩나물 차 검색하니까 진짜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랑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 제일 큰 경계가 뭐냐면 역시 동양식 차와 서양식 차를 나누는 경계가 또 제일 큰 대분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 나눌 얘기는 이 바깥 경계하고 이 경계 두 가지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가 무엇인가? 차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일단 얘가 들어있는 영역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음식이라는 영역에 들어있겠죠. 근데 이 음식이 사실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죠.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에너지와 영양을 얻기 위해서 먹는 영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즐기기 위한 것. 그러니까 기호품의 영역이 되겠죠. 그 기호품의 영역에 차도 있고 술도 있고 커피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이렇게 즐기기 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집착이 있단 말이죠. 새롭고 변화를 주고 즐겁고 재밌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경계가 사실은 되게 모호해요. 이 안에 너무너무 다양한 게 있고 조금씩 비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분류가 되게 모호해지는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차라는 말에 집중을 해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무실에 방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무실 같은 데 방문을 해서 차 한 잔 드릴까요? 뭐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저는 좀 흔쾌히 네, 차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 무서워요. 왜냐하면 무슨 차가 나올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유자차가 나올 수도 있고 현미녹차가 나올 수도 있고 둥글레차가 나올 수도 있고 설탕이 들었을지 카페인이 들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무슨 차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넓은 의미에서 차라는 게 사실 유자차처럼 과일로 만들기도 하고 곡물로 만들기도 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애들을 다 그냥 대강 차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리차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보리는 곡물이고 이걸 우린 거를 보리차라고 부르는 건데, 얘가 무슨 찻잎 한 조각 안 들어갔는데 차가 아니니까 얘는 보리 우린물로 불러야 정확하다, 이렇게 누가 말한다고 해서 보리차를 우리가 맨날 보리 우린물이라고 부를 리가 없단 말이죠. 안 그래도 줄임말 유행하는데 더 길게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차 업계에서 엄밀하게 말하는 차는 차나무 잎으로 만든 것만 차인데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차는 어쨌든 식물 우린물을 식사 용도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마시면은 대충 다 차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차에서 엄밀한 의미의 차를 빼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과일로 만든 것도 있고 곡물로 만든 것도 있고 이제 뿌리로 만든 것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용차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허브차로 부르기도 했는데, 사실 과일이나 곡물을 허브라고 부르긴 좀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루이보스라든가 페퍼민트 같은 허브만 허브차냐, 여전히 우리 보리차 유자차 있지 않냐,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용어로 대용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콩나물 우린 차는 차인가? 이 질문으로 되돌아오면요. 일단 먼저 문제는 이 넓은 의미에서 차라는 게 식물을 우린 물을 즐기기 위해서 마시면 대체로 차로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짜내거나 갈아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주스로 만들지 않고 식물을 우리면은 대체로 우리 차라고 부른단 말이죠. 유자차처럼 설탕에 절인 것도 있고 우엉차처럼 뿌리를 우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냥 식물을 우려내서 마시면은 대체로 차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콩나물도 식물이니까 식물을 우린 거 그거 차 아니야? 라고 물으면 콩나물 우렸으면 콩나물 국이지 왜 차야? 라고 대답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콩나물국은 꼭 식사랑 먹는 거니까 차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콩나물국을 즐기기 위해서 먹으면 콩나물 차인가?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반대로 차도 밥이랑 같이 먹는단 말이죠. 일본식으로 오차즈케 먹을 수도 있고 보리찬물을 밥에 말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고요. 소금이나 향신료를 추가했으면 식사에 먹는 거지 국이나 스프지 차가 아니야 이러면은 밀크티 같은 거 소금 넣어 먹는 것도 있거든요. 차이티 같은 건 당연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고요. 참 콩나물 우린 물은 차가 아니다 국이다 라고 말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넓은 의미에서 차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엄밀한 의미의 차는 경계가 명확해요. 차나무 잎으로 만들었으면은 차인데 오직 그때만 차인데요. 이 차나무 잎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동백나무과의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이 학명을 가진 이 나뭇잎을 쓰면은 차예요. 홍차고 녹차고 백차고 전부 다 이 카멜리아 시넨시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종으로 보통 만들고요. 그러면 이 차 안에서 품종이 달라지진 않느냐 하면은 품종 달라지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품종 관리를 열심히 하니까 금원이라든가 청시모련이라든가 아쌈이라든가 뭐 이런 품종들이 있는데 이런 품종은 사과에서도 왜 홍옥이나 부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 품종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정도고요. 그리고 차 나무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교목이나 관목이나 막 해갖고 생긴 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품종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른 거지 같은 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넓은 의미에서 차와 엄밀한 의미의 차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영역이 딱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원재료를 보시면 돼요. 제품명이나 제품 유형이 아니라 원재료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찻잎, 티, 블랙티, 그린티 뭐 이런 식으로 차라는 표현이 원재료에 인그레디언트에 있으면 차나무 잎을 쓴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카페인을 함유하게 됩니다. 이런 대용차는 보통 카페인이 없는데요. 유일하게 여기에 카페인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마테차에만 카페인이 있습니다. 마테차 같은 경우에는 차나무 잎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마테라는 걸로 만드는데 커피나 카카오에도 카페인이 있잖아요. 이 마테라는 식물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카페인이 없어서 혹시 카페인이 걱정된다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차라는 영역은 차나무 잎으로 만든 이 차라는 영역은 다시 자연스럽게 동양식 차하고 서양식 차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눠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짝 풀어볼게요. 차는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중국에서 전래가 되는데요. 중국 차는 염제 신록씨가 차를 소개했다고 할 정도로 신화 전설 시대로 올라가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국사기에 이미 차가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친한 스님한테 이 스님이 차를 좀 잘 만드는 스님이셨대요. 차 좀 내놓으라고 그렇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스님을 조르는 편지도 남아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하동 같은 데서 되게 오랫동안 차나무를 직접 재배하셨고 이렇게 직접 차를 재배하다 보니까 차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다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달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다 할 때 덕근 차만큼이나 센 차, 그러니까 쪄서 만드는 차나 말차, 가루차 같이 독특한 방식의 제다를 좀 선호를 합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나 일본보다는 다원이 생기는 게 좀 늦었지만 역시 차나무를 직접 재배하고 자신들만의 제다 방식을 발달시키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오히려 차 산업이 더 커졌죠. 그래서 동양식 차들은 이렇게 차나무를 직접 재배하고 제다도 직접 해서 어떤 품종의 차를 가지고 어떤 다원에서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다 방식별로 차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요. 반면에 우리가 보통 서양식 차라고 부르는 차들은요. 완성된 찻잎을 수입해서 마시는 거예요. 질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차나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찻잎을 수입해서 마십니다. 대표적으로 티베트라든가 유럽에 뭐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겠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찻잎을 수입해서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 거리를 긴 시간 후에 되게 힘들게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긴 항해를 거친다든가 말 위에 실어서 되게 험난한 산맥을 넘는다든가 그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습기에 노출될 확률도 높고 차의 품질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미 완성된 차가 가다 보니까 차를 만드는 과정엔 이 사람들이 개입하기가 이때는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차에 추가적인 조치를 해서 먹는 문화가 되게 발달을 해요. 티베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밀크티, 그러니까 우유를 섞는다든가 뭐 버터를 섞는다든가 아니면 향신료를 섞는 차이티라든가 그러니까 부재료나 아로마 향을 넣어서 블렌딩을 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식 홍차 같은 경우에는 제다 과정의 마무리에 이 서양식 홍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로스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불을 써서 수분 함량을 더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향미도 좋아지지만 어쨌든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은 차가 상할 가능성도 굉장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마고도를 넘어가는 차 같은 경우에는 보이병차처럼 압착, 긴압차라고 하는데 그렇게 압착을 해놓으면 공기와 접촉 면적이 줄어들면서 역시 또 보관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동양차와 서양차의 영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겹치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아요. 다질링 지역이랑 스리랑카 쪽을 중심으로 이 지역들은 원래 서양식 홍차가 중심이지만 자기네 차가 블렌딩용으로만 쓰이는 거가 싫어서 다원에서 차의 품종, 수확 시기, 제다 방법 같은 걸 전부 다 특별히 관리하고 신경 써서 소량으로 엄청 고품질의 차를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또 반대로 동양식 차도 가양을 하고 블렌딩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차, 티라는 말에서 애매모호한 영역하고 좀 확실하게 구분되는 영역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보는 제가 다양한 책과 인터넷 정보 그리고 이제 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홍차, 녹차, 백차 막 차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차를 어떻게 구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와 알찬 정보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